북한의 형제 국가이자 세계 최강국 미국에 반세기 동안 맞선 적성 국가, 미국과 극적으로 수교한 이후 경제난 타계에 올인 중인 이곳, 바로 쿠바입니다.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양국이 미국 뉴욕에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수교국이 총 193개국으로 늘어났고 유엔 회원국 중 미 수교국은 중동의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사실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돼 온 상황은 극비리에 붙여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수십 년간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를 방해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데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북한은 쿠바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식적으로 쿠바와의 수교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영사관계 수립을 제안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쿠바를 방문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장관도 쿠바에 가서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하지 못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더 오랜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한국이 쿠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을 당시에 쿠바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한국에 27만 달러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8년에는 주 중국 쿠바 대사 로센도 칸토 에르난데스가 주한공사 겸임을 발령받아서 1959년 1월에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관계는 1959년 쿠바의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틀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주한공사로도 겸임할 예정이었던 로센도 대사는 자진 사임한 후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196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공식 정부로 승인을 하고 국교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멀어진 쿠바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특히 두 나라의 1세대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이 툭하면 형제다, 동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일례로 1986년도에 쿠바가 소련에 무기를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그때 북한이 대신 도와주겠다면서 AK 소총 10만 정에 1,600만 달러의 탄약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일에 많이 감동했는지 자서전에도 여러 번 고마웠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카스트로가 북한의 입장에서도 고마운 게 쿠바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북한을 계속 지지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는 정, 가는 정이 깊어지다 보니 카스트로가 2016년에 숨졌을 때 북한은 당과 군 주요 인사로 꾸려진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하고 또 이례적으로 3일간 국가 애도 기간까지 선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에 있는 쿠바 대사관을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1세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2세대, 3세대가 있는 쿠바로선 당연히 북한이 신경 쓰이니까 한국 정부의 수교 제안 고민스러워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는 쿠바의 한 차관급 인사인 로페스 호세마르티 문화원 부원장이 한국과의 수교, 최고위급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직후에 돌연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가 로페스 부원장을 해임한 건 쿠바 측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북한의 반응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사실 쿠바는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 시기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관광업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관광객이 470만 명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관광객 수가 8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사정이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쿠바 전역에서 빈곤 타파를 요구하는 시위가 한때 한 달에만 400건이나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쿠바의 내부 상황은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국민의 입장에선 일단 한국, 쿠바가 수교를 하면 좋은 점들 꽤 있습니다. 일단 바다 건너 멕시코가 아닌 쿠바 현지에서 직접 제대로 된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교류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쿠바와 수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넓히고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바에다가 공식적인 수교 제안을 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 정부들에서도 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공산권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외교 지평을 넓히려고 했던 국방 정책이 이제 하나의 완결을 맞이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사실 한국 정부가 애초 쿠바와 수교를 추진한 건 북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쿠바와의 수교를 비단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만 보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도 북과 남을 연결하는 허브이고 또 카리브해 연안의 다른 소규모 국가들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를 거점으로 한 중남미 외교의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